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꼰대입니다. 이게 뭉치 씨가 꼰대처럼 거의 꼰대 80세, 90세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나를 깜짝 놀랐네요. 목소리가요? 네, 아주 네. 그냥 그 고무줄 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뭉치처럼 이야기한 거야.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뭉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는 꼰대, 그죠? 꼰대입니다. 예. 자, 어쨌든 네. 오늘 주제는 뭐죠? 그 평생 가는 3살 재테크라는 주제로 예, 요즘 어린이 통장 금융권에서 어린이 통장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 그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가는 3살 재테크니까 이게 3살이니까 보통 3살 벌어 8까지 간다. 그래서 3살에 맞춘 것 같네. 제목 보실까요? 평생 가는 3살 재테크 어린이 상품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자, 사진이 아주 예쁜 뽀로로가 나와 있죠. 근데 이 기사는 조금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2월 16일. 2월 16일 나온 거니까 조금 늦게 나왔네. 이게 이런 기사들은 보통 구정 전에 나와야 돼. 구정 전에. 예, 세뱃돈. 예. 근데 2월 16일 같으면 구정이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죠.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학기니까. 아이들 이제 신학기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보통 이게 한 구정 지나고 한 보름 정도 때 가면 3살짜리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이모들한테 삼촌들한테 받았던 세뱃돈은 이미 엄마 통장에 가 있거든. 꼰대 씨는 어떠세요? 그 과거에 그 통장이란 기억 있으세요? 어릴 때? 어릴 때 통장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요? 통장이 네.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 아주 진짜 흥분되었던 기억이. 그때는 그 초등학교에서 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죠. 무슨 은행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 그때 제1은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비롯한 은행보다는 우체국하고 친했어요. 우체국하고 친해가지고 그 우체국에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입학할 때 통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의무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줬어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겠지 뭐. 예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학교에 그 은행 직원이 왔잖아요. 그래, 와서 돈을 받았어요. 그렇지. 학교에 또 금고 같은 게 있어서 금고 일종의 요즘 새마을 금고 이런 것처럼. 금고가 있었다고요? 금고 같은 게 있었던 거. 하여간 뭔가 하여간 통장이 있었었죠. 제 때는 이제 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이 온 거죠. 그러면 학교 책상에서 직원이 저금 받는 거예요. 그럼 애들 우리는 푼돈 모아가지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이제 넣는 거죠. 그렇지. 저금 날 되면 제가 넣는 것도 있지만 어머님한테 돈 받아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 6학년 졸업할 때 그 통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겠죠. 당연히. 요즘은 그런 게 없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안 해도 너무 편리하게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저축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저축을 안 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 이게 너무 편하면 안 해.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저축하기 어려울 때는 저축을 하는데 저축하기가 너무 쉬워지면 안 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야구르트 아줌마 가서 야구르트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건강을 챙기는 거죠. 녹즙도 먹고. 매일매일로 은행 직원이 와서 돈을 받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시장 바닥에서는 그 은행 직원이 돌면서 돈도 바꿔주고 그런 거는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저축 많이 할 것 같아. 올 때마다 이제 많이씩 저금하는 거죠. 그렇지. 아이템 좋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3살짜리가 저축을 한다. 사실 이게 획기적인 발상이에요. 그죠? 우리,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 조카 딸, 제 조카가,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저축을 해요. 네. 그거는 3살짜리가 아니라, 거의 태어나자마자 저축을 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게 3살짜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왔네요. 뭐 어릴 때부터 뭐 전략과 장기 투자 습성을 몸에 익힌 아이들은 재테크 경쟁에서 늘 앞서 있을 수밖에 없다. 3살 재테크가 평생 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죠? 금융 상품으로서는 뭐 어린이 펀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 예적금,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이 세 가지 말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뭔가 장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단기간 하게 뭔가 이게 돈을 모은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죠.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3살 때부터 한다. 야,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딱 보고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투자 상품 일종의 이제 펀드 주로 이제 펀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주식형 펀드 이런 투자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20년, 30년을 한다. 네. 이것은 우리가 검증된 겁니다만은 당연히 그 결과적으로 검증이 되고 이것은 무조건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먹는 게임이잖아. 그럼 3살짜리가 시작을 했다 이러면 한 30년을 한다 이러면 무조건 먹는 게임이지. 맞아요.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지. 네, 네. 무조건 먹는다. 네. 예, 무조건 먹는다. 원금 이상의 크게 먹는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예적금이 좋다고 할 거고요. 왜냐하면 원금 보장도 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 여기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보험은 이제 보장 기능이 있다. 이건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는 이게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네네. 20년, 30년 이제 이 기사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20년, 30년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진짜 자물쇠가 잠겨야 돼. 자물쇠가. 네, 돈에 자물쇠를 잠가 두지 않으면 네. 돈은 쉽게 달아날 수 있어요. 음. 잠금 장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펀드가 있고 어린이 저축을 하기 위해서 펀드가 있고 은행 저축이 있고 보험이 있는데 네. 잠금 장치가 있는 게 펀드하고 적금은 없어요. 그죠? 왜 이 잠금 장치가 뭐죠? 중간에 건들면 탈이 나는 거. 그렇지. 그런데 펀드나 은행의 적금은 중간에 건드린다고 할 때 펀드는 예를 들어 수익률만 뭐 처지지 않는다면 원금을 쉽게 이제 원금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적금은 뭐 당연히 손해나지 않는 상품이니까 예적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험은 수익률하고 관계없이 이놈의 사업비 때문에 중간에 건드리면 소위 해약환급금 손해가 생길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 해약환급금 손해가 생긴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불입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는 역설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꼰대씨 얘기는 뭐 수익률, 사업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통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으로서는 그게 좀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네. 만약에 펀드를 한다, 하여간 이것은 펀드를 하든 적금을 하든 뭐 애들 앞으로 뭘 하면 첫째는 아빠가 몰라야 돼. 아빠가 몰라야 돼. 아버지가 몰라야 돼. 왜요? 왜 아버지가 몰라야 되지? 아버지는 네. 위험해, 그죠? 아버지는 위험해. 그래서 바깥에 특히 사업하는 아버지는 더 위험해. 그죠? 특히 사업하는. 근데 저는 또 반대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아버지라든지 아버지들은 그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 가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장기 이벤트에 대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일을 안 하는 주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위의 분들, 즉 주위에 아주머니들이 많아. 그러면 어떤 데 가서 커피 한 잔 먹다가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애는 이번에 뭐 샀고 뭐 했는데 뭐 프레빌이니 뭐니 책을 샀는데 좋더라. 자, 여러분 지금 네. 여러분들은 뭉치 씨의 가정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근데 제 얘기도 맞지만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한테 얘기해 보면 안 해줄 거거든. 그러면 그것도 비자금이 많아, 비자금도 없죠. 그러면 애 통장 건드려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그래도 음. 애들 통장 잘 안 건드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콜리게 애 통장 어떻게 건드려? 잘 안 건드려. 그런데 근데 엄마들은 보통 애 통장을 관리하거든. 네네. 대체로 관리하니까 이걸 애착이 생긴다고. 내 애 건데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죠.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해. 이 돈이 우리 애가 몇 살 되면 얼마가 되겠고, 그때는 이 돈 가지고 우리 애가 뭐 등록금이 되겠고, 뭐 나중에 해외 유학을 보내고 이런 나름대로 그 꿈을 키운다고 그 통장 엄마가 같이.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몰라. 아버지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뭐 사업하는 아버지가 돈이 모자라서 갑자기 뭐 돈이 부족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와이프한테 당신 뭐 돈 가진 거 있어? 딱 이러거든. 여러분은 지금 꼰대식 가정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우리는 리얼 스토리, 그죠? 리얼한 이야기를 경험이 가식 묻어 없이, 나오는 거죠? 그죠? 리얼한 이야기를 전혀 부끄럼 없이 전하는 방송 머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어린이 펀드 얘기도 나오고 예적금이 나오는데요. 저는 두 개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적금은 그 말한 것처럼 뭐 수익률보다는 아까 꼰대 씨가 항상 강조하시는 완주, 좀 저축 습관, 그렇지. 습관을 좀 키우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애들 통장으로 애들이 뭐 푼돈으로서 예적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적극 찬성인 거고요. 대신에 뭐 많이들 고민하시는 뭐 대학 자금이라든지 뭐 자녀 독립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예적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좀 말 그대로 3살짜리 애니까 20년 뒤에 목돈을 마련할 건데 그걸 마련한다고 예적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그 1, 2년 내 단기적으로 쓸 돈이라든지 좀 저축 습관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싶으시면 좀 투자 기간이 길기시기 때문에 좀 또 투자의 보면 상품이 이런 이제 유리하실 것 같아요. 펀드나 적금은 아까 이야기한 잠금 장치가 거의 좀 없고, 네. 근데 이제 보험은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보험도 펀드의 기능을 가진 이런 그 상품들이 있죠. 네. 어린이가 가입할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는 매력은 부가 서비스가 다양하다. 뭐 주말에 경제 교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용으로 쉽게 쓴 운영 보고서를 제공하는 상품이 이게 있다. 어린이용 운용 보고서는 네. 야 재밌겠다. 저는 그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애들한테 뭐 돈을 마련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 즉 얘네들은 펀드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면 아시다시피 운영 보고서가 매달 그렇죠, 오는데 운영 보고서가. 솔직히 어려워요. 글자도 많고. 근데 이제 어린이용으로 그림으로 쉽게 경제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저 펀드에 대한 얘기를 아주 쉽게 풀어서 보고서를 제공한다면 얘네들은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관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네. 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근데 그 알라들이 네. 그 어릴 때부터 그 자꾸 그런 것만 배워서 잘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긴 아니죠. 네. 좋은 건 아닌데 참 또 그런 것이 또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이 그렇죠. 꼰대를 잘 갖춰야 돼요 엄마들이. 근데 꼰대 씨는 부모들이. 어떠세요? 그 애들한테 그 경제적인 관념을 좀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게 좋다 생각되세요? 아니시면은 그냥 놀아. 아버지가 경제관념이 없는데 뭐. 내가 네. 경제관념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은- 애들이 뭐 네. 뭐 기대하겠어요? 베스트셀러 제자분이신데 그렇죠. 그래도 인쇄도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습니까? 인쇄도. 근데 저는 그 애들한테 부모님들이 뭐 자녀 그 통장을 이제 이름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를 준다면 내가 만약에 아까 꼰대 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20살 그 이후부터는 독립을 보지 않습니까? 다 컸다. 그렇지.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만약에 그런 걸 가정했을 경우에 그 시점에 내 이름으로 내 통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좋죠. 내가 독립을 하는데 자 이건 네 이름의 통장이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저는 베네핏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참 아이들의 통장은 부모의 사탕일 수 있는 거지. 사탕. 네, 사탕. 부모의 한 방에 넘어가는 목구멍을 확 넘어가는 사탕.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좀 많이 경계해야 되고 아까 네네. 진짜 자녀를 위해서 3살 때부터 무언가를 이 친구가 20살이 될 때 종잣돈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또 그 과정에서 저축습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할 목적으로 간다면 그래서 첫째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욕심내지 뭐 이게 돈이 커지면 네. 엄마가 먼저 욕심내. 엄마가 무슨 욕심내. 얘들한테 무슨 큰 돈이 필요해 이러면서 네. 다음에 내가 빌려줄게. 이게 빌려주는다는 것은 절대 안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적게 해서 어떤 게 깨서 뭐 그 해약을 해서 뭔가 다른데 쓸만한 니즈가 안 생기게. 묶어둘자. 그렇지. 그 그들에 얼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돼. 그러면서 길게 간다면. 그러면 보험 좋겠다. 그런 용도라면 맞죠? 그런 정도 보험도 괜찮고. 근데 펀드도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0원씩 넣어.
만 원 넣으면 1년에 12만 원, 네. 10년이면 120만 원, 뭐 이율이 좀 뭐 이자가 그 수익이 좀 붙어가지고 뭐 100 몇십만 원 된다고 쳐요. 20년을 해도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 그거 큰 돈이네. 아, 이거 한 달 월급이네. 그것도 쓰긴 하겠다. 어쨌든 조금 이제 저렴하게 그리고 네.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전문가들은 상품을 고를 때 설정액이 최소 50억 원 이상이 되는 펀드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규모가 작은 펀드의 경우 전답 인력을 따로 두기 어려워서 수익률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정액이 50억 이상, 저는 여기서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50억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펀드 그렇지. 치고. 예, 펀드 치고는 예, 적지. 이것도 짜투리 펀드인데 50억 이상, 최소 50억. 예. 최소. 그래서 통상적으로 펀드가 규모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너무 크면은 너무 커서 운영을 못 해. 또 너무 작으면은 펀드 매니저 신경을 안 써. 맞죠? 펀드 매니저가 펀드 하나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최소한 5개 정도 이렇게는 평균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정한 설정액이 필요해요. 운영 규모가. 그게 그 정확한 가이던스는 없지만 그래서 교과서적인 걸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천조, 시가총액 1000조인데 주식시장에 거기서 약 0.5% 정도가 펀드 적정 규모예요. 그렇게 본다면 5천억 전후가 가장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설정액이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가입자들이 너무 그 기대 수익을 이게 펀드가 운영이 잘 돼서 예를 들면 대박 칠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는 네. 첫째는 저축 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어린이용 운용 보고서 등등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경험,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좋겠다. 그런 것에 먼저 그리고 이제 돈은 웬만큼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은행 이자를 초과하는 그런 수익률은 사실은 네. 우리가 경험이 있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네. 그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꼰대 씨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부자들과 그다음 가난하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차이가? 어떤 차이는 뭐 차이가 여러 있을까요? 가지 차이가 예, 있겠지만 예. 꼰대 씨가 생각하시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완주를 못해. 맞죠. 예, 그죠? 부자들은 완주를 하고 부자들은 뭔가 시작했다면 끝까지 할 수 있어. 물론 뭐 걔들이야 뭐 여유가 있으니까 생활비 쪼달리는 거 없고 중간에 뭐 실직되는 것도 없고 네. 뭐 실직돼도 또 뭐 이렇게 금고에 돈이 많으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뭐 끝까지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가 되기 전에도.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그렇지. 주셨네요. 내 생각은 그래. 그럼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우리 뭉치 씨는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보는 단위가 긴 것 같아요. 시간을 보는 단위가 길다. 완주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은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저녁 먹으면 또 그 다음날 걱정하는데 부자들은 아니에요. 부자들은 보니까 삼성 이건 회장도 뭐 지금도 10년 뒤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10년, 20년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주와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이제 어린 애들한테 뭔가를 하려면 많은 돈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수익률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 또 부모들이 틀어 쓰지 않도록 그런 유혹이 없도록 그래야 오래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많은부터라도 길고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래서 어른들도 내가 적금을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한테 네.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을 넣으라 하는 이유가 이게 적금을 해서 1년짜리라도 한번 만기금을 찾는 거 이게 완주의 기쁨. 내가 계획대로 한번 성공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성공의 네.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 어린이 보험 얘기가 나오네요. 예. 보시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종합보장을 받게 하려면 최소 25세 이후까지 보장기간을 최대한 길게 할 필요가 있다. 뭐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이 기사 내용이 뭐 알고 썼는지 알고 쓴지 모르겠는데 최소 25세라 했는데요. 이걸로 안 돼요. 요즘은 어린이 보험, 예전은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면 대부분이 뭐 어린이 애가 클 때까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상품들의 리스크가 뭐냐면 이거죠. 얘가 이 상품은 25세가 만기예요. 근데 애가 20살에 큰 사고를 그렇지. 났어. 네, 큰 질병에 걸렸어. 네. 그래 보험료를 받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5세가 됐다. 그러면 이제 보험이 자본 만기가 끝나면서 보험이 없어지면서? 사라지는데 그럼 보험을 새로 들어야 되겠죠. 그럼 보험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네. 이 전문 용어 기왕증 맞나요? 기왕증 맞죠? 기존에 안고 있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보험회사가 안 알아주죠. 병력. 이런.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과거력. 중요 포인트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 기간을 길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리는 게 좋아요. 요즘은 100세까지 보장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어린 때부터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걸로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리스크 를 갱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죠.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사실 25세 만기나 100세 만기나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별 차이 안 나요. 예, 맞아요. 크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뒷단으로 시간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현금 가치 하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좀 더 쉽게 설명은 어른들도 요즘 8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110세 만기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나 110세 만기가 예를 들어 30살, 40살 때 뭘 든다 할 때 보험료 비슷합니다. 맞아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보장하는 기간은 길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현금 가치를 따질 때 현금 가치도 같이 축소되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가 떠안는 리스크가 그게 재정적인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뭐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어린이 보험은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입하는 게 정석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보험을 왜 애들한테 생명보험 들어요? 쌍권총이네. 네, 쌍권총. 쌍권총. 보험은 하나로 통합되면 될수록 일단 기본적인 불필요한 보장이 줄어들고. 근데 쌍권총이 좋지. 옛날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는 쌍권총 유리하거든. 쌍권총이. 왼쪽 네. 오른쪽으로 아무거나 뽑아도 되니까. 그렇죠. 봐봐. 이런. 뭐 한쪽에서만 뽑아야 되거든. 네. 근데 뭐 오른쪽에 총을 꽂아놨는데 갑자기 오른손을 다쳤어. 그럼 왼손에 오면 이게 시간이 걸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권총하고 어떻게 이걸 비교합니까? 다른가요? 이게? 네, 이것도 어떤 일이 탁 생겼을 때 이건 생명보험, 이것은 손해보험, 그거 좋지 네. 않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통합보험 형태라서 예전에는 이제 꼰대씨 얘기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오른손 왼쪽 구분이 사라진 거죠. 네. 통합을 시켜버렸다. 네. 짬짬이다. 짬짬이지. 그래서 그 생명보험에서도 손해보험 출시가 되고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이 이제 통합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 쪽을 합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고객분에서는. 물론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하나를 합치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제 네.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지금은 많이 이제 섞여 있지만 원래 이제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에서 많이 출발했어요. 아 그래요? 정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손의료비는 실손보험 요즘 많잖아요. 일반화되어 네, 있는데 네. 그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실손보험들은 실제 내가 지급한 병원 치료비를 최고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 손해. 실제 손해 난 것만 최고 한도로 지급하는 거고 이 정액보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딱 정해진 그 보험 계약할 때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딱 정해진 그것만 주는 것이 정액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은 원래 사망보험, 네. 그 내 생명, 네. 그 사람이 죽으면 값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죽으면 뭐 값이 틀리고 저 사람 죽으면 값이 다르나?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내가 정해 가입자가. 그래서 그게 정액으로 주로 이제 출발했고 손해보험은 손해가 다 달라요, 그죠? 예, 손해가 같은 손해라도 뭐 이렇게 똑같은 불이 나도. 그 A라는 집에서 불이 난 것하고 B라는 집에서 불이 난 것하고 손해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원래 이제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에서 출발했고 손해보험은 이제 실제 손해난 이런 실손보험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뭉치씨 이야기한 것처럼
왜 어렸을 때 생명보험, 일종의 이제 정액보험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정액보험이라고 하는 건 딱 금액을 정해놨어. 정해놨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지금 내가 1,000만 원 정해놓은 이 1,000만 원이 네. 20년, 30년 뒤 그대로 계속 가면 화폐가 팡팡팡팡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실제 그때 가서 필요한 돈도 잽도 안 되는 거야. 잽도 안 되죠. 근데 이 손해보험은 계속 뭐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네. 그때 10년 뒤에 내가 실제 손해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들이 아무래도 손해보험 쪽이 많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보험은 손해보험으로 통합된 형태로 하나로 가져가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객분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생명보험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 신체 생명을 어떤 사망을 담보로 하는 특히 그렇죠. 이것을 15세부터 가입 가능하죠. 네, 15세부터 가입 가능해도 대체로는 어릴 때는 손해보험 위주, 이게 실손, 실업이 이런 위주로 가입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뭐 진단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네. 사망 이런 거 고려해서 이제 가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조금 이제 기본적인 이런 형태이고 요즘은 이제 통합보험도 많이 나오니까 믹싱해가지고 어릴 때도 이제 진단 자금이 있고 그죠? 그렇죠. 또 어릴 때 어린이한테 특화된 이런 진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린이 뭐 네. 소아백혈병이라든지 등등 또 그런 것들은 치료비가 많아요, 그죠? 칠손보험 가지고도 커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통합보험해서 하나만 가지면 될 거. 그러고 보니 뭐 싼 건용 필요 없네. 싼 건총. 네, 싼 건용 필요 없어. 싼 건총이라는 단어를 들은지도 오랜만인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런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통합보험은 그러네. 통합보험은 그러면 싼 건총이 아니라 이 뭐 따발총인가? 이 건총을 네. 앞에 차는 거네. 건총을 이게 왼쪽 오른쪽에 차는 게 아니라 앞에 차는 게 앞에 딱. 그게 왼손 오른손 아무 손에 와도 돼. 아무 손에 와도 이게 괜찮아.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뭐 앞에 차는 게 좋네.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3살 버릇 8가지 가는 이때의 버릇은 저축에 대한 버릇, 또 투자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애들은 경제관념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것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제관념 요즘은 하도 경제 하니까 뭐 투자 옛날에 비하면 너무 일반화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투자 습관, 뭐 경제관념 하는데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런 네가 일을 해야 돈을 번다. 네가 뭔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뭔가를 해야 돼. 네가 땀을 흘려야 돼. 이런 정도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의 교육. 저는 뭐 그런 교육 받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돕고 다닌 것 같아요. 네, 돈을 못 받고 제가 혼자 컸어요. 그것도 이제 사막에 내 던져 놓은 거지. 그때 생각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 당시에 그 조금이라도 뭐 푼돈이지만 내 이름으로 통장이 안 있었다면 조금 그냥 왠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걸 막 팍팍 쓰지도 않을 거고 되게 아끼면서 쓸 건데 나한테 그 의미가 좀 다르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네. 이게 우리가 인생 100세, 120세인데 뭐 지금까지 혹시 후회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 또 후회 안 하게 하면 되고 우리 또 뭉치시 자녀들 근데 어쨌든 이게 애들한테 너무 경제, 돈,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자녀, 뭐, 경제 교육법, 뭐, 워렌 버핏이 어릴 때 어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건데, 물론 이제 돈이 중요한 시대고 점점 이렇게 필요한 시대이지만,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인성이다. 인성. 인간 댐댐이가 좋아야 되는 거지. 인간 댐댐이가. 인간이 돼야죠. 그렇지. 인간이 돼야지. 인간 댐댐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다가 자꾸 뭐 펀드 뭐 몇십 년짜리 펀드 해가지고 나중에 떼돈이 되면 뭐해. 그래. 한 방에 날아가는데. 맞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익률이나 금액의 어떤 그 큰 목돈보다는 우선 아이들한테 어떤 꾸준함, 성실함 그런 것들을 배워준다. 이런 자세가 좋은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뭐 3살 버릇,
뭐 8가지 간다. 가자. 네, 뭐 3살 버릇, 3살 재테크 8가지 간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3살 버릇이 8가지 가서 안 돼요. 얘들은 거의 한 200세 갈 것 같아. 3살 버릇 200세까지 간다. 중요하네. 근데 음률을 네. 맞춰야 돼. 3살 버릇 300살까지 간다. 네. 음률을 맞춰야 돼. 음률. 그래서 뭐 펀드, 예적금, 뭐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실까요? 예,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3살 된 어린이 된 마음에서, 어린이 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또 상당히 즐겁다, 그죠? 즐겁네요. 예, 네. 즐겁습니다. 예, 자, 우리가 늘 즐거움을 주는 방송. 머니 스토리. 예, 그렇죠. 네. 오늘 방송 또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해가 졌어요. 졌다, 예, 해. 미세먼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까만 삼성동 거리에 그 신호등을 기다리는 차량들의 후미등, 그죠? 불빛들만 보이는 아름답다, 그죠? 네. 우리 또 유리창에 비치는 우리 뭉치 씨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방송을 뭉치 씨 우리 와이퍼가 들으면 안 돼. 또 물론 뭐 제 와이퍼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방송을 들었다고 고다지랄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하시죠. 예,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